자, 이러면은 요 5가지가 과연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커트라인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보TV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GTX 운정역 역세권입니다. A20, 22, 23 블록이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높지 않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청약을 넣으시고 지금 경쟁률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답답하시고 신경 많이 쓰이고 계십니다.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약 경쟁률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어떤 신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청약 2차 지구 공공분양 청약률 분석입니다. 이건 예상일 뿐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H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특별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커트라인을 언론에는 조금씩 알려주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해주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다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이 경쟁률 표를 볼까요? 여기 위에 보면 A20과 22와 23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 공급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인정금액 승부죠.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이 A23 블록의 34평이었습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었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A23 블록이 끝판왕이다. 정남향 배치들도 많고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52세대를 뽑는데 3,918명이 지원했단 말이죠. 74 타입도 뭐 여기는 좀 분산이 되긴 했지만 A23이 42세대밖에 안 뽑는데도 1,491명이 지원했고요. 이번 A23, 20, 22에서 유일하게 소형 평수죠. 25평형이 있었던 게 23블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4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A23블럭은 경쟁률이 52대 1로서 A20과 22를 훨씬 거의 2배 정도는 되죠. 그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거는 다들 아마 예상하고 계셨던 결과였을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눈치 싸움이었는데 눈치 싸움에서 약간 조금 경쟁률에서 조금 가져간 거는 A20 블록의 요 84 타입 지원하신 분들보다는 약간 경쟁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74 타입은 비슷하죠. 그래서 일반 공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특별 공급을 한번 볼까요? 생애 최초는 추첨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혼부부보다는 생애 최초가 청약통장에 더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로 추첨 승부를 하는 생애 최초의 청약통장에 더 많이 들어갔고 뭐 거의 이건 추첨이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경쟁률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당첨이 되느냐. 가장 경쟁률이 낮은 거는 A22블럭의 74 타입이죠. 제가 A22블럭의 74 타입이 가장 평면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나 22블럭의 74 타입들이 전반적으로 다 청약통장에 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유튜브나 여러 평면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약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정보를 습득해서 많이 실거주도 판단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인정금액으로 승부하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이쪽이 승리자입니다. 여기는 정말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만 이렇게 낙첨이 되시고 당첨이 된단 말이죠. A20 블록 말이죠. 나머지들은 약간의 2대1과 3대1 정도 그리고 5대1의 경쟁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다자녀는 가점제 승부잖아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역시나 파주 운정에서 무적이다. 뭐 무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최고의 무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미달이 났습니다. 지금 푸른색이 아주 당첨 확률이 높은 거고 붉은색이 미달인 거예요. 보면은 A20 블록의 74 타입이 미달이 났고요. A22의 74 타입 미달이 났습니다. 이거 다 당첨이겠죠. 그리고 A23 블록의 59 타입도 미달이 났습니다. 이거 축하드리는데 다자녀 특별 공급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34평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25평형은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가 살기엔 쉽지 않지만 반대로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GT 역세권의 아파트를 내가 가져간다는 이런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되잖아요.
그런 걸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그래서 여기 세 군데 지원하신 다자녀 지원하신 분들에게는 당첨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소득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가점제 승부가 있잖아요. 가점제 승부와 추첨제 승부를 하는데 이 가점제가 지금 몇 점이 나올 것이냐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점제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추첨제에서 당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요 5가지가 과연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커트라인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 사전청약의 경쟁률과 그 수치와 도표와 인정금액 언론 보도에 나온 이런 커트라인을 보면 이번 파주운정 3지구 A20과 22, 23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계 함정과 통계 오류도 있지만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겠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파주운정은 인천 계양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남양주 진접과 비슷하게 청약통장 수와 경쟁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양주 진접보다 A23은 조금 더 높단 말이죠. 그러면 A23은 남양주 진접의 컷을 조금 더 올라가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20과 22는 그냥 남양주 진접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다자녀 지금 점수가 590이 50점이 나왔고 65점, 840은 80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가점제 승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50점대에서 60점대 이 정도 50점대 중후반에서 60점대면 충분히 당첨이 가능한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나마 다자녀 가점이 높아야지 당첨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 A23 블록의 34평이에요. 이거는 지금 다자녀 가점이 몇 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높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10점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0점을 넘어가서 11점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당첨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10점 미만 9점, 8점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생초를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진접을 보면 590이 8점도 됐어요. 이런 데서 신혼부부 10점 미만이어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한 3대1 정도 상황인데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는 요 84 타입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9세대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파주 운정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84 타입을 볼 때도 조금 어느 정도 이 12점이 아니라 10점에서 11점 뭐 요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34평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도 남양주 진접이 지금 84 타입이 얼마 안 된 2150에서 끊겼단 말이죠. 그리고 74가 1990, 59가 1710만원 정도 됐는데 저는 요 정도 선에서 A23 블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A20과 21을 지원하신 분들은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요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이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여기 들어가 있던 청약통장 뭐 이런 거 들어갔던 개수랑 이 경쟁률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남양주 진접이 파주운정과 비슷한데 요거를 요렇게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겠죠. 이건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 금액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는 파주운정 A23 블록의 34평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5평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끊길지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약통장 인정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보다 조금 낮더라도 당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보세요. 꼭 여기서 나는 이 인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난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떨어져도 혹시나 당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공급 물량이 남양주 진접보다는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해보시면서 희망을 가져보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거 뭐 이 정도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정 금액이 정말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당첨을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지면 또 희망을 가지고 또 도전해야 되잖아요. 인생은 계속 도전의 연속이니까요. 그럼 낙첨자들이 할 수 있는 차기도전 공공분양지구 파주운정은 어디가 있죠? 자, 이번에 한 곳이 어디죠? GTX 운정역이 여기 있고요. A20과 23과 22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옆쪽으로 청정두천 수변생태공원이 있고요. 오른쪽에 산내 3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산내마을 상권들이 잘 돼 있어요. 여기도 살기 좋을 거예요. 교화로 넘어가서 교화의 맛집들도 이용하기도 좋고요. 이 A16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인정금액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 사전청약보다 인정금액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겁니다. 22년 청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1000만원, 1200, 1300이 넘어가면 이거 아깝잖아요. 청약 저축 통장은 공공분양만 지원이 가능한데, 물론 국민주택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말이죠. 근데 여기서 청약 예금으로 바꿔버리면 버스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민간 분양만 가능한 통장이 돼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복귀가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단방향 단절이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청약 예금이 한번 전환되면 민간 분양밖에 못하는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청약통장 1200, 1300만 원짜리를 깨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A16 블럭 여기를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저 한 번 더 지원해 보고 고민해 봐도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파주 운정 3지구는 뭐 거의 다 끝나겠지만, 그래서 배우자가 남편이 저축통장이면 배우자는 주택종합저축통장을 지금이라도 한번 가입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규제지역은 2년만 지나면 민간 분양에는 1순위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험난하고 시린 여정을 참고 견디며 꾸준히 걷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따스한 봄날의 햇살과 함께 희망의 새싹이 피게 된다. 또 운뽀TV 개똥철학입니다. 오글거리네요. 네, 근데 이거 뭐 누구나 다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다들 지금 청약이 파주 운정신도시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좌절과 환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격변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으시고 힘내서 꾸준히 도전하셔서 당첨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